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SK오션 플랜트였습니다. 그냥 올랐다고 보기에는 움직임이 너무 강했습니다. 장중 상한가, 그것도 뜬금없는 잡주성 급등이 아니라 최근 며칠간 시장이 쌓아오던 에너지 풍력 전력망 이슈가 한 번에 응축되면서 터진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직접 거론된 재료는 에너지 고속도로였습니다. 한국전력이 2030년 서해안 HVDC 그러니까 초고압 직류송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해저 케이블 경가지 설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돈이 붙었고 그 흐름 속에서 SK오션 플랜트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왜 올랐나 보다. 왜 하필 SK오션 플랜트가 강하게 반응했나입니다. 왜냐하면 풍력주는 많고 신재생 관련주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SK오션 플랜트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튄 이유는 이 회사가 단순히 풍력 관련 정도가 아니라 해상풍력 공급망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제조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 시행령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인허가 일괄 처리 수용성 조정 구조가 제도화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움직임은 단순 뉴스 하나보다 이미 쌓여있던 산업 기대가 주가로 폭발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일부 오늘 상한가를 테마 급등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 오늘 시장 해설을 짧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강세, 풍력주 동반 강세, SK오션 플랜트 상한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내일 재료가 식으면 바로 끝나는 종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K오션 플랜트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최근 공시와 리포트 기준으로 봐도 이미 해상풍력 수주와 매출이 회사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증권이 2월 24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총 수주잔고는 1조 2,385억 원, 이 중 해상풍력이 9,702억 원으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회사 가이던스는 매출 8,217억 원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줄어들 수 있지만 해상풍력 매출 비중이 2025년 33.7% 수준에서 2026년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매출 믹스가 바뀌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이해하려면 이걸 풍력주라서 올랐다가 아니라 풍력 산업이 재평가될 때 가장 실적 연결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가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부 SK오션 플랜트는 정확히 무슨 회사인가? 이 종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주인가? 풍력주인가? 철강주인가? 방산주인가?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축이 겹쳐있는 제조업 기반 해양 인프라 회사에 가깝습니다. 주주총회 공고 기준 사업부문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플랜트, 특수선, 후육강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보도자료와 증권사 자료를 같이 보면 지금 투자 포인트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둘째, 신조상선 재진입. 셋째, 미국 해군 MRO 진출 기반 확보. 여기서 핵심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입니다.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날개, 타워, 발전기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에서 진짜 어려운 건 바다 위에 그 설비를 버티게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파도, 염분, 바람, 수심, 해저, 지반, 시공 조건, 유지 보수성. 이걸 전부 견뎌야 하니까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계, 제작, 대형 야드, 용접 품질, 납기 대응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겉보기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SK오션 플랜트는 원래 조선해양 쪽 제조 기반이 있던 회사이고 그 제조 역량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즉, 이 회사를 풍력 테마주로만 보면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고 반대로 전통 조선주로만 보면 해상풍력 성장성을 놓치게 됩니다. 3부 오늘 급등의 표면 재료와 진짜 바닥 재료는 다르다. 오늘 표면 재료는 분명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HVDC, 전력망 투자,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배경으로 한 신재생 섹터 재평가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SK오션 플랜트를 포함한 관련주 강세 배경으로 이 흐름이 직접 거론됐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도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표면 재료 하나만으로 상한가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 종목은 올라도 된다라고 판단할 만한 사전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사전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해상풍력제도 환경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예전처럼 개별 사업자가 복잡한 인허가를 뚫는 구조에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체계로 전환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건 해상풍력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할인 요인 중 하나였던 불확실성을 낮추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 SK오션 플랜트가 이미 수주를 숫자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2월 23일 정정공시 기준 제커 파운데이션 서플라이 계약 금액은 2,728억 8,011만 4,443원입니다. 이런 단일 수주가 실제로 회사 실적의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건 꿈이 아니라 결국 잔고입니다. 세 번째, 회사가 올해 외형 축소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놓았음에도 시장이 오히려 이익 체력 개선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2026년 매출 가이던스로 8,217억 원을 제시했고 이는 2025년 실제 매출 9,654억 원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해석은 특수선 매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 외형 감소이지 해상풍력 비중 상승으로 마진 구조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쪽입니다. 즉 숫자가 단순히 줄었다고 나쁜 게 아니라 무엇이 줄고 무엇이 늘어나는지가 더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4부. 왜 그동안은 못 갔나 주가가 오래 눌린 이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왜 그동안 주가는 답답했을까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회사가 늘 좋은 주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SK오션 플랜트가 눌렸던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지연입니다. 하나증권 자료에 따르면 안마도 해상풍력 공사 지연으로 매출이 이연됐고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음에도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은 본질적으로 일정 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인허가, 주민 수용성, 군 작전성, 개통, 환경 이슈가 걸리면 일정이 바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보다 인식 시점이 늘 흔들립니다. 둘째, 매각 불확실성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 36.98% 매각 협상이 길어졌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제3자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보도되면서 시장은 이 회사를 산업 논리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논리로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각 이슈는 항상 멀티플을 깎아먹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누가 주인이 되느냐, 전략이 바뀌느냐가 불확실하면 주가는 오래 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기입니다. 특수선 쪽 매출 감소가 생기고 풍력 매출은 더 커질 예정인데 둘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이 과도기에는 숫자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서 시장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오히려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리포트들은 외형보다 수익성 개선과 해상풍력 비중 상승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5부. 그래서 오늘 상한가는 시작 신호일까? 단기 가열일까? 이건 가장 민감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장중 상한가 하나만으로 무조건 추세 시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흐름을 보면 이미 사전 징후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KRX 정규장에서 19,680원으로 마감했고 이후 NXT에서는 2만 원선을 넘기며 23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오늘 아침 상한가 시도는 완전히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일 정규장과 시간 외에서 이미 돈이 들어오던 흐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또 3월 초에는 유가 급등과 에너지 안보 이슈 속에서 신재생 관련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하나솔루션과 함께 SK오션 플랜트도 순매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섹터 순환매 하루짜리가 아니라 에너지 테마 안에서 실적 연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수급이 미리 들어오고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상한가 자체가 곧바로 모든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는 적어도 시장이 SK오션 플랜트를 이제 그냥 답답한 해상풍력주가 아니라 제도 변화 실적 개선 정책 수혜 추가 사업 옵션이 동시에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6부. 이 회사를 깊게 봐야 하는 이유 실적보다 질이 달라진다. 주식은 결국 숫자입니다. 그런데 숫자에도 질이 있습니다. 2026년 회사 가이던스는 매출 8,217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2025년 실적 9,654억 원보다 감소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역성장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증권은 해상풍력 매출 비중이 2025년 33.7%에서 2026년 70%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2026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유로 조선 부문 완공과 안마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매출 공백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 총량은 잠시 줄어도 수익성 높은 사업 비중이 커지면 영업의 질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매출 감소 나쁨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특히 프로젝트형 산업에서는 어떤 사업에서 매출이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수선 물량이 빠지면서 외형이 줄고 해상풍력 중심으로 믹스가 바뀌면 매출은 줄어도 수익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오션 플랜트는 지금 단순 턴어라운드 종목이 아니라 사업 체질이 바뀌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7부 추가 옵션 풍력만 있는 게 아니다. SK오션 플랜트의 또 다른 매력은 풍력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증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6.8K 메탄올 이중연료 탱커를 수주하며 상선 신조 시장에 재진입했고 미국 해군 MRO 사업 참여를 위한 MSRA 자격도 취득했습니다. 회사 보도 자료에도 2월 10일 MSRA 체결로 전투함 MRO 사업 자격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대부분 투자자들은 SK오션 플랜트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회사로만 보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야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풍력이 메인인 건 맞지만 야드 활용 측면에서는 상선, 특수선, 함정, MRO 같은 부가축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수주 파이프라인이 2조 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면서 해상풍력 외에도 컨테이너, 탱크, FPSO, 군함 등 대상이 다양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풍력회사가 아니라 대형 해양조선 제조 인프라를 활용하는 플랫폼형 제조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풍력이 잘 되면 풍력으로 먹고 야드 활용이 좋아지면 다른 쪽 실적 옵션도 열리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가지 스토리가 꺾여도 다른 축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부 장기 성장축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본다면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보는 건 고정식 해상풍력입니다. 그런데 SK오션 플랜트는 부유식 해상풍력 쪽에서도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회사는 문무바람과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즉 부유체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문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1조 1,200억 원 투자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투자 대상 시설은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주가를 움직이는 건 정책 수주 실적입니다. 하지만 더 긴 그림에서 보면 SK오션 플랜트는 고정식 해상풍력에서 멈추는 회사가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 시대까지 준비하는 회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당장 실적화가 명확히 보이는 단계라기보다는 중장기 투자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숫자와 꿈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꿈만 있는 회사는 위험하지만 숫자도 있고 꿈도 있는 회사는 멀티플이 바뀔 수 있습니다. 9부 리스크를 빼면 분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SK오션 플랜트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첫째, 여전히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해상풍력법 시행이 구조를 바꾸는 건 맞지만 현실에서는 주민 수용성, 군 작전, 개통, 환경성 문제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시행령이 생긴다고 곧바로 모든 프로젝트가 매끄럽게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둘째, 매각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SK에코플랜트의 자금 전략, FI논의 지분 정리 방향에 따라 이 회사의 전략적 프레이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매각은 무산돼도 문제, 성사돼도 조건에 따라 변동성 요인이 됩니다. 셋째, 오늘 같은 상한가 다음 날은 단기 가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홈페이지 시세 기준 오전 9시 36분 이미 상한가 25,550원에 도달했고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날은 기존 저점 매수자, 단기 트레이더, 테마 추종 자금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서 다음 거래일에는 갭 상승 이후 변동성 확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시세 화면에는 PER 92.24로 표기돼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형 제조업 특성상 단기 이익과 PER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숫자는 적어도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정적인 대형 이익 체력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이 종목은 좋은 스토리와 큰 리스크가 같이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합니다. 10부 세력 관점에서 보면 왜 이 타이밍이 나왔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봅시다. 오늘 같은 상한가가 나오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 새로운 대형 정보가 나왔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정보에 대해 시장의 해석이 바뀌었거나 SK오션 플랜트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해상풍력법 시행령, 에너지 안보, 풍력 수주잔고, 가이던스, MSRA 상선 재진입 이런 요소들은 오늘 아침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정보를 알면서도 주가에 반영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언제 믿기 시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일 NXT 강세, 오늘 아침 상한가 직행, 섹터 동반 강세를 같이 보면 이번 움직임은 단순 반짝보다 시장 해석의 전환점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법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는 일정은 언젠가가 아니라 이제 곧이라는 구체적 날짜를 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추상적인 기대보다 날짜가 잡힌 기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한가를 끝났다보다는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쪽에 더 가깝게 봅니다. 다만 주가가 곧바로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은 첫 급등 이후에 한 번은 흔들어주는 과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더 쉽게 주지 않는 법이니까요. 11부.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SK오션 플랜트는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촉매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투자 기대 그리고 풍력주 전반의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진짜로 움직인 바닥 논리는 따로 있습니다.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산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 변화가 시작됐고 회사는 이미 해상풍력 중심 수주잔고를 쌓아놓고 있으며 2026년 외형은 줄어도 해상풍력 비중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가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상선 신조 재진입, 미국 해군 MRO 자격 취득 같은 추가 옵션까지 붙어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프로젝트 지연, 매각 불확실성, 단기 과열, 밸류 부담.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낙관할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테마주로 치부할 종목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SK오션 플랜트는 지금 좋은 산업의 실적형 플레이어가 정책 타이밍을 만나 재평가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스토리와 숫자가 만나는 자리에서 크게 움직입니다. 스토리만 있으면 테마주가 되고 숫자만 있으면 심심한 우량주가 됩니다. 그런데 SK오션 플랜트는 지금 해상풍력이라는 장기 스토리, 정책이라는 단기 촉매, 수주잔고와 사업전환이라는 숫자, 그리고 조선MRO 유식 풍력이라는 옵션까지 한 종목 안에 겹쳐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전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상한가가 단순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얼마 올랐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해상풍력 공급망의 핵심 제조사로서 실적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